자, 청소년 복지론 8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학기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어서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학기 말까지 아마도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그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도 코로나가 뭐 잠잠해질 뭐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뭐 아마도 학기 말까지 기말고사도 아마도 그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관련돼선 추후에 뭐 세부적인 공지를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일단 이제 그 이번 주부터의 일정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이 그 LMS,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 접속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그 시스템을 보통 LMS라고 합니다.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학습 매니지먼트 뭐 시스템 뭐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는 그 10주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지난주엔 9주라고 표현이 됐고요. 이거는 학교 전체의 그 순서를 표기해 달라고 학과에서 요청이 와서 10주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이번 주에는. 근데 우리가 강의로는 8주입니다. 학기 초에 2주에 걸쳐서 우리가 3월 1일 날 3.1절도 월요일이었고 그 다음 주에 개교 기념이었죠 아마. 그때도 그 월요일이었고 그래서 그 2주가 지금 밀려나가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표시는 그 LMS 상에서는 10주라고 표현이 될 텐데 내용상으로는 8주에 해당이 되고요. 이 2주에 대해서는 학기 말에 보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기 말 과제 학기 초에 결정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내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간략히 여러분에게 좀 부담을 덜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인데요. 자, 이건 그냥 그야말로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분량은 2장 내외이겠고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 문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내가 그 요구하는 방식은 분량 제한 없고 그러니까 가급적 자세하게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과 참고 문헌은 반드시 보통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번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 1학기의 상황일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수필처럼 막 참고 문헌 자료 찾고 이러지 말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의견을 간략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꼭 청소년복지관, 뭐 청소년 수련원 이런 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복지관에서도 청소년 클라이언트를 만날 거고요. 또 다른 현장에서도 사실 노인복지관에서도 청소년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가족 상담을 하면서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뭐 자유로운 의견을 그냥 간략히 2장 내외 정도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장은 사실 좀 너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한 2장 내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가 8주고요. 오늘 8장을 다루게 되겠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목차에 보면 교재 17페이지입니다. 목차에 보면 지금 우리가 8장 청소년 비행론을 이번 시간에 다루고 있고요. 1강과 2강에서 일탈 그리고 일탈에 관련된 이론들 뭐 사회학 이론들, 생물학 이론들 이런 것들 진행을 했는데요. 교재가 그 상당히 간략히 일탈에 대한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이론까지로 그냥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사회복지 분야 중에 교정복지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뭐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분야 중에 하나로서 교정복지는 주로
범죄인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요. 그 범죄인 안에 비행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물론 비행은 아직 범죄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 경계선이 이제 일단 청소년을 기준으로 함께 다룹니다. 자, 그래서 그 청소년 교정복지 관련된 내용을 9주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청소년 대상의 교정복지 현장에 대해서 뭐 물론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 뭐 다 어렵긴 하겠죠. 다 생소하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교정복지를 할 텐데 그러니까 8주 그러니까 8장에 관련된 내용을 할 텐데 교재는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장은 하고 어떤 장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사실 한 5장까지는 다른 과목하고 그 중복되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 중복의 의미가 주제는 중복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별 상담, 집단 상담. 이걸 청소년에서만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개별 상담, 지금 3장과 4장에 청소년 개별 상담, 청소년 집단 상담이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라는 의미여서 근데 청소년을 제외한 나머지의 상담 기법하고 청소년의 상담 기법이 뭐 엄청나게 다르냐 하면 사실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한 5장까지는 사실 다른 과목에서 계속 다루어지게 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하는 진행하는 교수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간 주제는 다른 과목에서도 접할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6장부터가 6장 안에서도 뭐 그 가급적이면 다른 과목하고 주제가 중복되지 않을 만한 그런 챕터를 골라서 그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8장이 교정복지가 아마도 다른 과목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는 의미여서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주가 8주인데 LMS에서는 10주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학기 말 과제 설명을 한 것 같이 학기 말에 그러니까 마감이 한 6월 초 정도가 될 겁니다. 학기 말 과제니까요. 자,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일탈 비행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론들을 살펴봤는데 자, 일단 그 내용들은 8장의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개되는 방식이. 그러니까 교재 내용보다는 물론 교재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을 대비한다거나 할 때는 그 LMS에서 첨부되어 있는 아래 한글 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실 뭐 내용은 중복된 내용은 많이 있는데 그 표현이나 뭐 순서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한글 파일을 참고해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교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교정복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정복지 현장에 대한 것에 대한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소년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소년이 지금 뭔가 경찰서에 걸릴 만한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일부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19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성인과는 다른 사법체계를 받게 되는데요.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하고 19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하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지 않은 상이한 사법 절차를 받게 되는 건데요. 여기 예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일부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그 일부가 뭐냐 하면 강력범죄,
죄질이 아주 나쁘거나 존속살인,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나 가족을 죽였거나 뭐 그 여러 가지 그 강력범죄나 흉악범, 죄질이 나쁜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성인들과 동일한 사법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뭔가 좀 다른 사법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 사법 처리 절차가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일반 형사사법제도 성인들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구별해서 소년사법제도라고 칭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는 소년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8년도에 6월 달에 본격 시행된 개정소년법은 비행청소년의 보호와 교정 교화에 관한 입법으로서 그 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는 건데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 처분을 행하고,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고 여기서 키워드는 보호 처분이에요. 우리가 성인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이 목적인 건데 여기선 보호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이어서 나갈 텐데,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처벌 목적이 아닌 보호 위주로 뭔가 좀 다르게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보호 처분 행하고 형사 처분, 이건 이제 성인과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흉악범이거나 죄질이 나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중범죄일 경우에 뭐 그 강간을 하고 방화를 했다거나 그냥 뭘 마트에 가서 뭘 훔친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성인들과 같이 형사자가 나오면 다 성인들과 보통의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처벌이 아닌 보호 위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특별 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이걸 이제 다음 주에 하나하나 볼 건데요. 소년원은 뭐 일반 대중들이 뭐 여러분들도 익숙할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소년원이 뭐 하는 곳인지는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소년원법이 있고요. 또한 사회 내처우를 위한, 자, 이 사회 내처우, 요게 사회 안에라는 뜻인데요. 소년원은 사회 내처우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자기 집에 머무를 수가 없죠. 소년법원에서 이쪽에 그 처분 절차 내려지면 뭐 6개월, 1년 이렇게 의무적으로 강제로 여기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사회 내처우라는 얘기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 집에서 뭔가 처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내처우에 의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서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자, 소년 사건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소년 보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보호 사건과,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소년 형사 사건에 따라 처리할 형사 사건, 중범죄, 존속살인 같은 흉악범의 경우에는 어린들처럼 처우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 위주가 아니라 처벌 위주로. 이러한 소년 형사 사건의 사법적인 처리는 일반 형사 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등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 그러니까 중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호 사건들의 경우에, 관할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미국 등에서 존재하는 독립적 인인에 오탑니다. 독립적인 소년법원이 없기 때문에 당해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 가정법원이거나 지방법원 안에 소년부 지원이라는 곳에서 처리합니다. 사법부의 한 하위 분류인 건데요.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소년부 지원의 판사가 진행을 하겠고요. 이 밖에도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 보호 사건을 처리하는데 관련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아주 간략히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교정복지론 같은 과목을 따로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그걸 다 할 필요까지는 없겠고,
일단 소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년. 여러분 19세가 넘었으면 사고 칠 경우에 어른 성인들과 똑같이 하게 됩니다. 복지에선 24살까지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법마다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어, 형사 처리 기준으로는 19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를 털었다고 얘기할까요? 뭐 마트를 털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핸드폰 가게를 털었다고 여러분 용돈이 부족해서 뭐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용돈이 부족해서 밤에 핸드폰 가게를 털었어요.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뭐 자동 경비 장치 이런 거 있을 거니까 이제 막 그 핸드폰을 주워 담고 있는데 경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삐뽀 삐뽀하면서. 경찰 자 이런 사건 소년들이 범죄 비행에 연루됐을 때 제일 먼저 접촉되는 건 경찰인데요. 경찰차가 막 오고 있어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도망가야죠. 일단 도망가는데 뭐 그냥 뭐 자수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나는 그 사회복지학을 강의하면서 도덕교과서 같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일단 도망가야지. 근데 도망가다 잡혔어요. 경찰에. 자, 그 다음부터 얘기입니다. 도망가서 잘 도망갔으면 그냥 뭐 끝날 수도 있겠고, 근데 경찰 잡혔어요. 자, 우리가 소년 사법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는 경찰입니다. 경찰. 이거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경찰이 이제 경찰서에 잡혀서 막 조서도 쓰고, 여러분 혹시 경찰서에서 조서 같은 거 써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물론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내가 가해자로서 교통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가해자로서 조서를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영화 보면 경찰이 이렇게 컴퓨터 앞에 놓고 자판 두드리면서 피의자가 근데 뭐 자 집 어딘가요? 직업 뭔가요? 그래서 막 두드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 내 경우에 이제 딱 한 번 있었고요.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뭐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 말고 뭐 복지관에 근무할 때도 여러 사건에 관련돼서 이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으로 지금 그냥 문득 기억나는 게 태화복지관에 근무할 때인데 새벽에 내가 그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야근을 하느라고. 근데 그 경비 그 건물에 경비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이제 복지관 차량이 지금 파손됐다고 술 취한 사람이 지금 부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새벽 거의 뭐 한 자정인가 새벽인가 그랬습니다. 한 끝난 건 새벽이었었어요. 시작은 12시 이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복지관 차량이 술 취한 사람이 막 그 유리창 부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복지관에 야근하고 있는데 나한테 연락이 돼서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정확히는 내가 신고하기 전에 경찰이 오긴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신고해서. 근데 내가 그 복지관 소유 차량의 직원이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새벽까지 조서 쓰는데 옆에 앉아서 뭐 대답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하여간 경찰 이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많이 볼 거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건 검찰입니다. 이것도 영화에 많이 나오죠. 검사들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검사들이 사실 검찰을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지휘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더 상위 기관이에요. 그렇긴 한데 영화에서처럼 막 직접 수사에 나서서 범인 잡고 사실 이러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뭐 진짜 뭐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인데 영화니까 그런 겁니다. 하여간 검사들 나오는 검찰. 검찰 넘어가서 여기서 기소할 거냐, 법원으로 보낼 건지, 사법부 이제 법원입니다. 사법부로 보낼지 아니면 요 얘기도 할까요? 파란 글씨도 이거 너무 자꾸 길어져서. 자, 경찰이 보기에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훈방이거나 직결 심판을 넘깁니다. 직결 심판은 그 당직 판사가 있어서 판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간략히 즉석에서 뭐 훈방 뭐 이렇게 벌금 뭐 한 10만 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지 결정하는데 약소하면
사건이 간단하면 훈방, 뭐 보호자에게 인계처분, 가족에게 인계처분하는 것. 근데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경찰로 넘기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보기에도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건 뭐 법원까지 안 가도 되겠네. 그러면 불기소, 기소유예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보기에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법원을 보내요. 근데 이 경로에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형사법원으로 가는 건 성인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흉악범이거나 중범죄이거나 존속살인 같은 그런 경우엔 성인들하고 똑같은 경로를 밟아 나가요. 그런데 이건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지원으로 보내서 처벌 위주가 아닌 보호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소년부 지원에 간다는 얘기는 판사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이 단계별로 이제 다음 주에 동영상을 볼 텐데, 여기 이제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법관이 여기에서 역시 이거 뭐 크게 처분까지 할 거 없겠네. 그러면 풀려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화살표가,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의 판사가 보기에 이거는 검찰이 이쪽으로 보내긴 했는데 이건 흉악범이어서 보호 처분은 안 되겠네. 성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겠네.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형사법원으로. 요건 성인 경로, 이건 그러니까 성인들과 똑같이 처리한 경로, 이건 청소년들만의 경로예요. 성인들은 이쪽으로 안 와요. 근데 형사법원에서 보기에 검찰이 이쪽으로 보내긴 했지만 이거는 보호처분으로 가도 좋겠네. 그러면 이쪽으로 직접 보내기도 해요. 검찰 안 거치고. 자세히는 뭐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자,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예를 들자면 지적장애 때문에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그러면 지적장애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분류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적장애, 그러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겠고요. 뭔가 좀 가벼운 처분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지적장애가 있거나 정신장애가 있거나 또는 가정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조사해봐달라 라고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최종적인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년부 지원에서 보내서 조사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많이 처분되는 경우가 1호부터 10호 처분이에요. 여기 안에 뭐 보호관찰, 소년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다음 주에 각각의 현장들을 다루어 볼 텐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여러분이 사고 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건 경찰이 막 쫓아옵니다. 잡혔어요. 불행하게도 도망가다가. 그러면 경찰에서 조서 작성해서 경찰이 검찰로 넘겨요. 사건을. 그럼 검찰에서 각 단계마다 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흉악범이면 이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성인들과 똑같은 절차 밟아요.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판결 절차입니다. 근데 이쪽은 영화에는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의, 뭐 영화에서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영화에서 보는 경로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흉악범이 아니라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소년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여기에서 반드시 보내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이 소년이 어떤 상황인지 전문적으로 점검을 해달라.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갈 수도 있고, 대부분은 1호에서 10호 처분, 여기 안에 보관찰, 소년원,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교정 현장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다루었고요. 자, 대부분의 경우가 경찰, 검찰,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 1호에서 10호 처분. 이건 보호, 처벌이 아니라 보호하자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형사법원을 가게 되면 소년교도소라고, 소년원 아니고 소년교도소로 갑니다. 소년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뭐 지방법원, 소년교도소, 분류심사원, 1호에서 10호 처분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 이런 것들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